안녕하십니까.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차태길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사업소득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 큰 벽을 넘어갈 거예요. 감가상각이라는 테마인데요. 어떻게 보면 재밌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황당해요. 예, 우리는 잘 할 수 있으니까 꼭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감가상각. 감가상각 우리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특별 공제 할 때 봤을 거예요. 비용을 해서 다시 한번 짧게 볼게요. 특별 공제. 그 페이지 8페이지 가서 보시면 특별 공제 해서 제조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100% 비용 인정 가능하다. 기계장치. 그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즉시 비용 다 100% 취득 시 비용 처리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5년간 가능하다. 일단 이거 기억을 하셨으면 오늘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9페이지 감가상각 볼게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거였죠. 지난 시간에 결산조정, 신고조정 이야기 말씀드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결산조정은 뭐예요? 회계상 먼저 비용 인정한 거에 대해서만 일정 한도를 세법에서 체크해서 비용 인정, 세무상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게 결산조정이었고요. 신고조정은 회계상 처리 안 해놨다 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를 해서 과세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신고조정이었는데 지금 감가상각비는 홍콩에서 뭐라고요? 신고조정이다. 신고조정이다. 회계상 처리 안 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반영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이요. 9페이지 개요 보시면 홍콩에서의 회계상 감가상각은 일반적인 경우 정률법을 적용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기장 업체라든지 회계 직원한테 가만히 놔두면 그 친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감가상각해요? 정률법으로 합니다. 정률법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있는 표 한번 볼까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5년 뭐 이런 연수가 안 써 있고 대부분 뭘로 써 있어요? 퍼센트로 써 있죠. 퍼센트, 20% 이렇게 돼 있어서 정율법으로 먼저 접근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회계 처리해보세요. 기계장치 샀으니까 처리하세요.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정율법을 기본으로 끌고 가는 게 홍콩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금 9페이지 오시면 개요에서 물론 한국 모회사의 연결예무 작성을 위해서 정액법으로도 회계 처리 가능해요. 회계 처리는 정률법이나 정액법이나 모두 다 가능한데 뭐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뭘로 간다? 정률법으로 회계 처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홍콩에서의 관습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홍콩의 세무상 감가상각의 특징으로 초기 상각과 연차 상각을 적용한다. 그러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별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에다가 적으세요. 주의 1. 그러나 앞에다가 주의 1이라고 적으세요. 홍콩의 감가상각의 특징으로 초기 상각과 연차 상각 제도가 있다. 이니셜 얼라원스와 애뉴얼 얼라원스가 있다. 얼라원스 지금 상각비, 비용 인정을 갖다가 얼라원스라고 해요. 준비금, 충당금 이런 개념으로도 중국어로 얼라원스, 그 대손 충당금, bad 얼라원스 하죠. 그래서 충당금 이런 말도 쓰긴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상각이라는 의미로 얼라원스를 쓰고 있네요. 그렇죠? 이니셜 얼라원스하고 연차 상각, 애뉴얼 얼라원스를 적용한다. 초기 상각이란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홍콩 과세관청에서 투자자본의 조기회사라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속상각제도다 제공하는 가속상각제도이며 연차상각은 취득연도를 포함한 줄치셔야 돼요. 뭐라고요? 취득연도를 포함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각 사업연도별로 허용되는 세무상의 감가상각비이다. 그래서 보면 중요한 점은 반복되는데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 취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초기 상각도 되고요. 또 뭐예요? 연차 상각이 또 먹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뭐라고요? 초기 상각은
첫 해 해주는 특별한 혜택인 거고요. 연차 상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 연도를 포함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각 사업연도별로 매년 일정 비율씩 아니면 일정 액씩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연차상각이죠. 그러니까 연차상각 천년도에는 뭐예요? 이니셜도 한번 먹고 애뉴얼 매년 상각도 한번 같이 먹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초기라고 해서 이니셜만 하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2년차부터가 아니고 1년차부터 연차상각은 똑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첫 취득한 천년도에 초기상각 한번 먹고 연차상각도 또 한번 먹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무상 감가상각비가 차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여러분 홍콩 세무조정 계산서를 제가 굳이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홍콩 세무조정 계산서의 감가상각비 보면요, 일단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다 부인을 해요. 회계 처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부인한 다음에 세법에서 규정된 상각비를 새로 송금산입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놓은 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회계에 있는 감가상각비를 홀랑 날려버려요. 송금불산입하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세법에 있는 한도 있는 금액 계산한 걸 다시 새로 송금산입으로 집어넣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것처럼 회계상 계산된 금액에다가 얼마만 송금불산입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예 회계에 있는 감가상각비를 다 송금불산입으로 날려버리고 나서 어떻게 세무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다 총액으로 다시 또 송금산입으로 넣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그 세무조정 계산서 보고 싶다, 예,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리고가 있죠. 그리고 앞에다가 주의 둘 쓰세요. 주의 둘, 주의 원 다음에 주의 둘. 세무상 상각과 관련해서 추가 특징으로는 정액법 상각하는 자산 가로열고 닫고 건물 및 구축물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및 임차인 계산권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월할 상각을 진행을 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별 상각을 수행하는 기계장치, 비품 등에 대해서는 월할 상각 없이 결산 일이 속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전체 연상각을 한다. 예, 그래서 월할 상각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월할 개념이 있다 없다? 월할 하라고 정해진 것 빼고는 예, 월할 상각 없이 1년 기준으로 상각을 하고 말아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월할 상각한다고요? 건물 및 구축물.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정액법, 종액법 있는 거 몇 개 있죠? 예. 예, 건물 구축물 4%, 4%.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이것도 건물 구축물 개념이죠. 인테리어자니까. 예, 그 맨 아래 무형자산에 대해서 종액법 쓰는 거. 이거는 월할 상각에 들어가요. 이건 월할 상각 개념이 있어요. 예, 1년치 다 홀랑 안 해요. 금액이 워낙 커서 그러겠죠.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거 기계장치 비품들 있죠. 예, 정률법 쓰는 거 10%, 20% 이런 것들, 정률법 쓰는 것들은 뭐라고요? 월할 상각 개념 없다. 월할 상각하는 개념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처음에 회법, 홍콩세법 공부할 때 여러분 홍콩세법 책에 이런 말이 써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 제가 정리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월할 상각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월할 상각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예, 여러분은 복 많으신 분들이에요. 편하게 공부하시는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예, 영어책 보고 제가 혼자 연구했어요. 예, 이거 요약한 건 제가 한 거니까 여러분 예, 많이 열심히 하세요. 자, 저는 고생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홍콩세법 수업으로 쭉 하는 경우 거의 여러분 다른 데서 볼 수가 없으실 겁니다. 예, 저밖에 안 하니까 수업 잘 쫓아가 주세요. 예. 목이 아파서 차 한잔 마시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요, 자산별로 상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공업용, 산업용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해서는 초기 상각을 20%를 때려주고 그 다음에 연차 상각 4%씩 매년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초기 상각 20%를 먹었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뭐 얼마 남아요? 80%죠. 그 다음에 매년 4%씩 하니까 몇 년간 상각한다? 20년 생각하는 거죠. 이 계산이 어려우면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상업용 건물 4%씩 초기 상각이 있다 없다. 상업용 건물은 초기 상각 없죠. 초기 상각 없이 4% 하니까 25년간 상각을 먹겠네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및 임차상 계산권 이것도 2%씩 하니까 이거 되게 길어요. 50년 가요. 50년 가요.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뭐라고 했었어요? 취득한 해에 즉시 다 비용으로 떨 수 있다 해서 초기 상각 100%로 끝나죠. 환경 친화 기계 및 차량 등 100% 즉시 다 비용 떨 수 있다. 수업했던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계 설비 및 비품 초기 상각 무지 커요. 60%예요. 60%. 나머지 40%를 갖다가 이제 정률법으로 10%나 20%나 30%를 적용해서 정률법 적용해서 상각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액법으로 해서 월화 상각 들어가죠. 그럼 제일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기계장치 비품들 어떻게 해요? 월화 상각 안 한다는 거예요. 월화 상각 안 한다. 월화 상각 하는 거는 큰 것들, 산업용 건물 및 구축물, 건물 빌딩들 다 이런 위주고, 그 다음에 기타 무형자산도, 그다음에 이제 기타 무형자산 정액법 상각 들어가죠. 1년에 아까 뭐 씨앗 이런 거 특허권 기억나세요? 특허권에 대해서는 허가 받은 거죠. 권한 인정 받은 건 100%를 한 번에 다 떨고요. 그 다음 기타 무형자산 허가 못 받은 것들, 법적으로 특허권, 뭐 발명권 아직 못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20%씩 월할 상각 5년간 상각하는데 월할 반영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간단히 보시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고 실무하실 때라도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표는 그냥 외우진 마시고 이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요에서 봤었죠. 개요는 다시 한번 개요 볼게요. 그 페이지. 초기 상각이라는 게 있고 연차 상각이 있다. 초기 상각은 취득한 해에 왕창 한번 인정해 주는 거고요. 연차 상각은 그 이후에 쭉 해주는 건데 초년도 역시 연차 상각을 먹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의 2에서 보시는 것들은 연차 상각하는 것들은 건물 구축물하고 무형자산 개념밖에 없다. 일반적인 기계장치 비품들은 어떻게 해요? 다 정률법으로 월할 상각으로 끝내고 맙니다. 월할이 아니고 정률법으로 연단위 상각한다. 월할 상각 없다. 지금 여러분 이건 세법 이야기예요. 회계 이야기 아닙니다. 세법 이야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10페이지에서 특징 볼게요. 이 내용까지 안다라고 하면 나 홍콩 세법 좀 알아라고 해서 홍콩의 회계사나 홍콩에서 회계 실무했던 사람하고 한번 나도 좀 한가락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이 용어만 하더라도, 이 용어 아는 것만 하더라도 속된 말로 말하면 홍콩 세법 방구 좀 낀다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니까 단어, 용어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예요? 밸런싱, 그러니까 밸런싱 하기도 하고 밸런스라고 하기도 해요. 밸런스 차지, 밸런스 얼라우언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밸런싱 해서 차지하고 얼라우언스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라고 하냐면 특징 보시면 기기 또는 설비의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연차 상각률이 같은 자산을 합산해서 하나의 자산처럼 생각하는 종합 생각 방법을 계산한다. 여러분 뭐라고요? 아래 볼게요. 아래 보면 양가로 각주 6번 종합 생각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회계상으로는 컴포넌트 어카운팅 또는 컴포넌트 디프레이션을 한다. 뭐라고 하냐면 자산 개별적으로 자산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산 하나 풀을 만들어요. 뭔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해봐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개별 자산을 생각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홍콩에서는 하나의 자산조로 생각을 합니다. 자산조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실무 예제를 보면 되는데 일단은 개별 자산 생각이 아니다. 하나의 자산조로 묶어서 하는데 그 조를 나눌 때 뭘로 나눈다? 우리 기계장치 특허권 유입, 기계장치 및 비품 보시면 10% 적용하는 거 있고 20% 적용하고 30% 적용하는 거 있죠? 상각률, 정액법 쓸 때 상각률을 적용하는 그 율로 나눠요. 10% 조가 있고요. 20% 조가 있고 30% 조가 있어요. 그래서 조별로 생각을 하지
개별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를 갖다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힘든 거는 당연해요. 제가 지금 한 말씀 1분짜리 수업 듣고 이 말 듣고 나서 여러분 이해됐다. 여러분이 그 말 이해되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상심해하지 말고 뒤에 예제까지 쭉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종합상각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할부로 구입한 자산이 아직 계약상의 소유권이 납세 제약에 이전되지 아니한 자산과 전체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등은 종합상각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 종합상각, 조별상각이라고 하시면 돼요. 종합상각, 괄호 열고 닫습니다. 조별상각이라고 하시면 돼요. 예, 조별상각. 그 세무서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으로 생각해라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예, 그 이외에는 예, 전반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조별상각. 근데 그 조를 뭐로 나눈다? 상각률별로 나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 이제 세 문단 있는데 감가상각 해당 기간 중 있고 그러나 있고요. 반대로까지 이 세 문단이 있거든요. 예, 이거 갖다가 예, 별표 2개 치시면 돼요. 세 문단 별표를 묶어서 별표 2개 쭉 치셔야 돼요. 3개까지는 안 갔어요. 예, 2개까지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기간 중 해당 기계 또는 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가액 또는 보상액을 수취하는 경우 포함 매각 대가 현금 수령액을 해당 자산조의 미상각 잔액에서 차감하므로 해당 자산조의 잔액이 존재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예, 마음 상해하지 마요. 예. 지금 개별 자산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자산 팔았을 때 그 자산만 덜어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개별 자산으로 우리가 세무 처리한다, 회계 처리한다면 그 자산 팔았으면 자산의 장부에서 제각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요? 우리 조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팔아냈다고 할 때 그 하나 자산을 발라낼 수가 있다 없다? 못 발라내요. 못 발라내요. 그게 조별 생각이에요. 조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어느 자산을 팔았으면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 현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매각대가 현금 수령액을 미상각 잔액에서 들어온 현금 잔액을 떨어버려요. 전체 조 있는 미상각 잔액에서 판매 대금으로 일부 하나 설비 팔았는데 돈이 들어왔다. 그럼 그 들어온 돈을 갖다가 그 자산에서 즉시 그 들어온 돈하고 맞상계 쳐버리는 거예요.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미상각 잔액 차감으로 해당 자산조에 잔액이 존재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 첫 번째에는. 근데 두 번째는 문제가 되고 세 번째도 문제가 돼서 세 문단을 묶은 거예요. 예, 잔액이 존재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의 처분가액이 또 밑줄 치세요. 처분가액이 네, 취득 원가를 한도로 한다. 줄 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홍콩이 세무상 인심이 되게 후한 나라예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무상 인심이 되게 후한 나라다. 예, 취득 원가를 한도로 함. 예, 줄 칼라 형광펜으로 칠하시고 취득 원가를 한도로 함. 줄 치셔야 돼. 자산의 처분가액이 해당 자산조의 사업연도의 미상각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뭔 말이에요? 자산조 잔액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처분해서 받았더니 200만 원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장부에서 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까봤자 100만 원밖에 못 가잖아요. 이 자산조에 대한 잔액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팔아서 200만 원 들어왔어요. 나머지 자산도 남아 있겠죠. 예, 이거 큰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해당 자산의 처분가액이 해당 자산조의 사업연도의 미상각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산조의 세무상 미상각 잔액이 마이너스가 돼버리겠죠. 예, 자산 처분하기 직전에 세무상 장부가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개별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 조에 대해서 묶음에 대한 게 100만 원인데 그 중에 하나를 200만 원을 팔았어.
그러면 떨고 싶어도 100만 원밖에 못 떠는데 공식대로 하다 보니까 해당 자산이 마이너스가 떠버린 거죠. 자산조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해당 자산조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이 음수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산조 잔액은 당연히 플러스여야 돼요. 아니면 심지어 0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이후에 상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근데 자산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산조가 100만 원 있었어요. 자산조의 장부가액, 북밸류가 세무상 북밸류죠. 자산조.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처분했더니 2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까야 되죠. 예, 원칙대로 까야 돼요. 처분했으니까. 그럼 처분 후 자산조의 장부가액이 얼마가 남아요? 마이너스가 남아요. 빵까지는 갈 수 있겠다마는, 예,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플러스 조정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조정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봐도 뭘로 만들어줘야 돼? 플러스 조정해줘야 되죠. 입금 산입해줘야 되죠. 자산을 빵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잖아요. 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인데 그걸 빵으로 만들어주면 올려주는 개념이죠. 회사의 순자산을 올려주는 개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빵까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회사 순자산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빵까지는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을 올려주는 거죠. 그럼 플러스 처리해야 돼요? 입금 산입이에요? 송금 산입이에요? 입금 산입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밸런싱 차지, 밸런스 차지라고 해요. 잔액을 충전해 주는 거죠. 차지, 맞춰주는 거예요. 뭐까지? 빵까지, 빵 되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그러니까 뭐예요? 플러스니까 차지, 충전이죠. 내가 참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설명을 할지 몰랐는데, 예, 충전해 주는 거예요. 차지해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예, 입금산입 밸런싱 차지라고 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반대로 사업을 이제 중단해요. 사업을 중단해서요, 미상각 잔액에서 처분 가치를 공제한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 사업 문 닫아요. 네. 사업 중단의 시점에 우리 자산 금액이 50만 원밖에 없어요. 처분했더니 5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회사 다 정리하고 사업도 정리하고 문 닫았죠. 근데 얼마 남았어요? 장부 금액이 50만 원이 남죠. 실제 자산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기장치 다 팔았는데, 예, 장부 금액은 100만 원 있었죠. 근데 기계 다 팔았어. 근데 얼마밖에 안 들어왔어요? 50만 원밖에 안 들어온 상황이에요. 했더니 차감하고 났더니 얼마 남아요? 장부가액이 플러스로 50만 원이 나왔죠. 세무상은 이미 실무상으로 지금 우리 실제 장부에, 장부가 아니라 기장치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죠. 얼마가 돼야 돼? 빵이 돼야 되죠. 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5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비용이 뭐라고요? 얼라원스라고. 비용 빼주는 거 얼라원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예, 밸런싱 얼라원스라고 한다. 마이너스 조정. 예, 이거는 송금 산입이겠죠? 있는 자산을 까주는 거니까 비용 처리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면, 예, 나 홍콩 세법 공부 좀 했어 라고 방어낄 수 있는 수준이 돼요. 홍콩 회계 담당자하고 이야기 하더라도 좀 아는데 라고, 예, 무시당하지 않을 수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단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요. 청산 관련 처분 손익의 사후 조정. 청산 진행 중인 법인은 청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세무국에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 세무국은 청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며 청산소득에 대한 산정 시 잔존자산에 대한 평가는 공정가액에 대한 평가를 원칙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산소득 산정 시 잔존 자산에 대한 평가는 이 말은 아직 안 팔렸다는 이야기죠. 못 팔았어요. 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못 팔았어. 그때는 어떻게 뭘 평가한다? 공정가액으로 일단 평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합리적이죠? 청산을 해야 되는데 다 안 팔렸어. 그럼 어떻게? 시가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청산소득을 계산하겠다. 오케이, 동의해요. 그 다음에 청산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잔존자산에 대한 정리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무국에 정리로 확정된, 그러니까 매각으로 확정된 내용과 기존의 청산보고서 차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뭔 말입니까? 청산보고서 한번 냈었죠. 근데 그때 실제로 실거래가액이에요? 아니면 추정한 공정가액이에요? 추정한 공정가액인데 그 위에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꼭 그거와 금액과 같겠어요? 하는 차이는 있겠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같으면 그거는 좀 이상하죠. 예, 그럼 그 차이만큼을 갖다가 다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 근데 얼마 기간 내에?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지나면 다시 할 기회도 없어요. 1년 이내 청산보고서 내고 나서 1년 이내에 다시 차익을 정산할 기회는 있다라는 이야기. 그 예제에 나오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중고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 여러분 지금 기계장치만 보더라도요. 다시 아까 그 표 가볼까요? 기계장치 초기 상각 몇 프로 해줘요? 60%죠. 그 다음에 연차 상각 20%라고 합시다. 예, 여러분 좀 미안한데 그럼 천년도에 예, 이니셜하고 애뉴얼 상각 다 하고 나면 몇 프로 남을까요? 빨리 대답해요. 몇 프로 남아요? 20% 남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상이에요. 예,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60하고 남으면 몇 프로 남아요? 40%에다가 20%면 8이잖아요. 그래서 68이 날아가는 거죠. 예, 20% 남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 지금 앞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도 똑같이 대답하셨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좀 예, 아마 제 수업 안 듣고 딴 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을 존중해요.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 생각해 봐봐요. 1년 쓰고 나서 다시 판다고 해봅시다. 기계장치. 그냥 자동차라고 할게요. 환경 친화적인 거 말고 일반 자동차는 이 기계장치 이쪽 비품 쪽으로 넘어가니까 보세요. 일반 자동차 어디로 가 있어요? 따로 칸이 없죠? 예, 60%짜리예요. 매뉴얼. 자동차라고 합시다. 1년 썼어요. 1년도 아니고 만약에 뭐 10월 달에 사서 100일 만에 팔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이제 차 안 탈래. 팔았어요. 3개월 만에 차 타다가 팔았어요. 어쨌든 뭐라고 됐어요? 이거 60%는 1600 무조건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자동차 경영법으로 오랄 상각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무조건 68% 날아간 거예요. 세무상으로는. 세무상으로 68% 날아갔죠. 상표 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2월이나 3월에 팔았으니까.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동차 3개월이나 5개월 만에 팔았어요. 그러면 감가 몇 프로나 될까요? 일반적인 자동차, 뭐 슈퍼카, 람보르기니 이런 거 말고. 예. 뭐 1억 원짜리였다라고 하면 5개월 만에 팔면 얼마 정도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얼마만, 여러분, 오케이 할래요? 여러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딱 5개월 탄 차에, 6개월 탄 차에, 1억짜리. 얼마? 8천만 원? 오케이. 8천이라고 해봅시다. 두 번째 사람 입장에서도 취득한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또 60% 때려주고 8%또 하면은 벌써 몇 프로가, 세무사의 입장에서 몇 %예요? 원래 자동차는 지금 1억짜리죠? 예, 첫 번째 했던 원래 오너한테 벌써 6,800만 원 감가상각비 때려줬죠? 두 번째한테 얘한테가 8천만 원이 왔죠? 두 번째 사례도 또 68% 때려주면은 1억이 넘어가 버리죠, 세무서 입장에서는. 창출한 원래 자동차 금액은 1억짜리인데 수익이 한번 바뀌는 바람에 세무서에서 비용 얼마 인정해 주는 거예요? 6,800. 또 8천에 68% 되면
8, 6, 8, 48,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2년 만에 몇 프로를 인정해 줘버려요? 1억 3천이 넘어버리잖아요. 68억에 5천이니까 1억 2천 정도 되겠네요. 1.2억 정도가 2년 만에 비용으로 먹어버려요. 네, 여러분, 세무서가 적자죠? 상황 이해되겠어요? 처음에 몇 달, 1년만, 6개월만 써더라도 68% 인정해주고, 그걸 중고로 샀으면 8천만 원에 사왔겠죠. 8천만 원 기장하게 되면은 또 두 번째 해, 자동차로 봤을 때 두 번째 해인데, 또 68% 해주면 이미 원래 자동차 금액 1억을 넘어서 감가상각비가 인정된다고요. 이걸 알면 특수관계자끼리 자동차 막 사고 팔고 하면 세금 안 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중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중고 설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다른 규정이 있어요. 예, 중고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 보시면 홍콩 세법상 초기 상각으로 전년도에 거액의 비용을 계산하므로 사용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중고 자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두 번의 초기 상각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세무서가 적자죠. 그래서 뭐라고요? 두 번째 초기 상각은 인정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초기 상각은 인정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요. 목소리가 아파서, 목이 아파서. 즉,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세무상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여러분, 세무상이에요. 회계상은 지금 8천만 원이겠죠? 예. 회계상은 8천만 원 잡았겠죠? 두 번째 산 사람 입장에서. 근데 세무상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두 번째 취득한 경우 사용한 연수 동안에 연차 상각만을 반영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설정한다. 뭐라고요?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기준으로 했을 때도, 예, 1억 기준에서 연차 상각만을 했을 경우에 세무상 잔존가액을 두 번째 사람이 받아온 취득가액으로 봐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는 사람이 회계상 장부가액은 8천만 원인데, 그럼 도대체 세무상으로는 8천만 원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세무상으로 얼마로 보겠다? 첫 번째 산 사람이 감가상각을 했는데 이니셜 얼라원스 초기 상각 인정 안 하고 애뉴얼 얼라원스만 반영한 금액을 갖다가 두 번째 사람의 장부가액,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콩에서 중고자산 사고 팔 때는 너 이거 처음에 언제 산 거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세무상 계산을 못하니까 너 이거 언제 산 금액이야? 이 네가 처음에 샀을 때 몇 년도에 샀니라고 꼭 확인을 해야지 내가 두 번째 산 사람 입장에서 세무상 8천이 아니라 얼마인지 내가 계산해서 세무상 비용을 감가상각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홍콩에서는 중고자산 사고 팔 때 당신 차 이거 언제 산 겁니까? 기계장치 언제 산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만 돼요. 또 답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12개월이 되었을 때 1년치의 상각을 부여한다. 연차 상각만 인정한다는 거죠. 연차 상각 후에 장부가액을 두 번째 사람의 취득가액을 본다는 건데, 그럼 예를 들면 2년 5개월을 썼어요. 2년 6개월을 썼어요. 아니면 2년 8개월 써도 상관없어요. 뭐라고요? 애뉴얼 상각 몇 번 먹여준다? 2개밖에 안 먹여준다는 거예요. 3개가 아니고 2개밖에 안 먹여준다. 예, 지금 이 기계장치를 보시면 여러분 월할 상각 대상이에요? 연할 상각 대상이에요? 기계장치 보시면 월 상각 대상이에요? 연 상각 대상이에요? 월 상각 대상 아니죠? 연 상각하게 돼 있죠? 정액법 아니잖아. 기계장치는 무조건 연 상각만 한다고요. 예, 그래서 만약 2년 1개월이 됐든 2년 11개월이 됐든 상각비 몇 년치밖에 안 해준다. 세무상 인정해 줄 때 취득가액 계산할 때 2년 거밖에 안 해준다. 꼭 12개월 다 채워줘야지만 1년씩 예, 연상각을 때려줍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고자산 세무상 취득가액 뭐라고요? 예, 첫 번째 취득한 사람의 이니셜 거 배제하고 애뉴얼 얼라운스만 계산하는데 애뉴얼 얼라운스도 어떻게?
12개월 꽉 채웠을 때만 1년씩 카운팅해서 하는 거지. 2년 7개월 썼다, 2년 8개월 썼다, 3년 3번 상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예, 2년, 2개년밖에 안 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업용, 산업용, 그러니까 산업용, 공업용, 산업용 건물의 구축물. 그래서 교통업, 도크, 수도 및 전기 인입시설, 제조, 가공 또는 창고업, 제작 관련 공업 및 농업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상업용이 아니죠. 예, 상업용이 아닌 건물, 구축물 건설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초기에 20%의 상각을 허용하며, 예, 그래서 다들 보시면 처음에 앞 페이지 가도 보시면 공업용, 산업용 건물, 구축물 이니셜 얼라운스 얼마해준다? 20% 초기에 해주고, 예, 그 다음에 그 후에 상각 완료될 때까지 매년 4%씩 상각한다. 예, 이거 월할 상각 되는 거죠. 월할 상각 4%가 월할 상각 인용되는 거예요. 자산의 중도 처분 시에는 해당 자산의 처분가액과 매각시의 점유를 손실한. 예, 지금 이거는 개별 관리 대상이죠. 자산조 아니죠. 기계장치하고 비품이 자산조 생각하는 거고, 건물 구축물은 하나씩 돼요. 그래서 예, 매각시 장부가액과 차익을 손실로 한다. 장부가액에서 띄어내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예, 아까 여기 있던 것처럼 자산조에다가 직접 반영하는 거 총액으로 팔은 금액 빼나가는 게 아니고 개별 자산으로 처분손익 계산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상업용 건물 구축물에 대해서는 이니셜 없죠. 상업용 건물 구축물에 대해서는 초기 상각이 인정되지 않고 매년 4%씩 상각, 월할 상각 반영해서 연에 4%씩 상각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계설비. 예. 보시면 기계설비는 어떻게 해요? 초기 상각 몇 퍼센트 해준다? 60% 해주고, 그 이후에 동그라미 2번, 예, 매년 상각 금액을 결정한다. 연차 상각 비율은 세무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미상각 잔액의 10%, 20%, 30%를 결정한다. 이거 정율법이죠? 예, 정율법 한다. 그래서 자산조 상각을 한다. 자산조 상각을 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예제를 볼게요. 공부했던 거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거 아니에요? 예, 감가상각 케이스 1 기본상각. 예, 첫 번째, 사업 개시 첫 해에 아래와 같은 자산을 구매해서 사업에 사용했고 해당 자산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다. 해서 보시면, 예, 자동차 모터카 15만원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쿠커 전기 밥솥인가 봐요. 예, 3개를 예, 5만원에 지금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가구 한 조를 2만원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을 28,000원 주고 샀네요. 홍콩 달러예요. 예, 상각률은 예, 위에 2개는 30%고요. 아래 2개는 20%예요. 그러니까 조를 묶어야 되죠. 위에 2개가 하나의 조고 아래 20% 조가 하나의 조입니다. 첫 번째 해 세무신고 보시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 여기 빈칸, 예, 두 번째 이야기 가서 할게요. 예,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고, 그럼 첫 번째 세무신고 어떻게 해야 되냐? 취득원가, 예, 조별로 묶어야 돼요. 30% 조는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15만원. 그리고 5만원이죠. 합이 20만원. 예, 그래서 취득원가 20만원. 20%짜리 조는 2만원 더하기 28,000원에서 48,000원이고요. 초기 상각, 둘 다 60%죠. 기계장치 및 비품이니까. 예, 그래서 60%를 때리면 20만원에 60%. 여러분 계산기 꺼내셔서 치셔야 돼요. 예, 계산기 해서 해보셔야 돼. 48,000원 곱하기 60% 하니까 28,800원 나오죠. 예, 여러분 계산해보시면 48,000 곱하기 60%는 28,800원 나와요. 그래서 초기 상각한 후에 장부가액이 얼마 나옵니까? 30%짜리 자산조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12만원 빼니까 8만원, 20% 자산조에서는 48,000원에서 28,800원 빼니까 19,200원이 이니셜 얼라원스 후의 장부가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첫 해니까 끝나면 안 돼. 뭐까지 해야 된다? 애뉴얼, 매년 하는 것도 첫 해도 해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8만원에 대해서 30%니까 24,000원 이해되시겠죠?
19,200원에 대해서 20% 하니까 3840 나와요. 그래서 첫 해에 30%에 대한 자산조에 대한 장부가액은 56,000원이고요. 20%에 대한 20% 조에 대한 자산조에 대한 장부가액, 이거 세무상 장부가액이죠. 세무상이죠. 15,360원이 남고 감가상각비는 두 개 합친 금액 176,640원이에요. 우리 올해 다 얼마치 샀어요? 15만원, 5만원, 2만원, 28,000원 해서 20만원 더하기 248,000원이죠. 첫 해에 지금 벌써 몇 프로 상각비 먹었어요? 거의 17만원, 18만원이니까 감가상각비 엄청 많이 때려준 거죠. 세법상. 이제 두 번째 해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3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았나 봐요. 자동차가 완파되는 것 같습니다. 3만원을 받았고요. 보험회사로부터 3만원 받고 고철 처리, 폐차했나 보죠. 1,000원 받았다. 그리고 18만원을 지급해서 새 자동차를 다시 샀습니다. 됐고요. 또한 전기 밥솥 한 대를 3,000원에 처분했으며, 여러분 지금 한 대가 밥솥 하나가 얼마치인지 구분도 안 돼 있죠. 그냥 자산조로 가는 거예요. 밥솥 하나를 3,000원에 처분했고 에어컨 하나를 2,000원에 처분했다. 지금 우리 에어컨 두 개죠. 근데 구분도 안 했어요. 28,000원이 한 대가 원래 얼마짜리고 15,000원이고 13,000원인데 그런 거 구분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총액으로만 던져주고 있어요. 여기 세무 처리할 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한 대를 2,000원에 처분하고 새로 구매하기 위해서 8,000원을 지급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 표가 나오는데 이 표는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기억해 둘 필요 있으세요. T 계정하고 비슷한 논리인데요. 회계할 때 T 계정 있죠. 맨 앞에가 기초죠. 기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증가죠. 증가는 구매 정도 해당되겠죠. T 계정. 이거 T 계정 이해 안 간다. 그럼 여러분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회계 원리 수업을 안 들으신 거예요. T 계정 기초. 자산일 때 기초자산 있죠. 그 다음에 증가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각 있죠. 지금 우리 세법 중에서 초기 상각 있고 월할 상각, 연상각 있잖아요. 그래서 상각으로 처음 들어오는 게 이게 처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처분 감소, 초기 상각, 그 다음에 연상각. 제가 이걸 다시 지우고 다시 쓸게요. 이게 지금 제가 계획을 잘못해갖고 좀 크게 쓸게요. 여러분 지저분하죠? 보기 안 좋죠? 이 수업을 들으시다가 감동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걸 갖다가 칠판, 전자칠판 새로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히 쓸게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마르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크게 쓸게요. 크게 어차피 있으니까. 기초 증가했죠. 티계정. 감소죠. 증가니까 감소인데 감소에서 첫 번째가 초기 상각이에요. 그 다음에가요. 순서가 좀 애매한데 그냥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홍콩 세법 신고서 양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감소 중에 첫 번째가 초기 상각이고요. 두 번째가 처분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연상각입니다. 기초 있고 증가했고요. 감소가 나눠지는 거죠.
상각해서 없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초기상각, 연상각. 그 다음에 처분한 게 있을 수 있죠. 나머지가 이제 기말잔액이죠. 예. 순서를 갖다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그냥 보시면 약간 좀 거북할 수 있는데 초기상각 다음에 처분이에요. 그리고 연상각입니다. 왜냐하면 처분을 위에 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분을 맨 위에 써버리면 그거는 여러분까지 대답을 기대하는 제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것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연상각 처분을 맨 아래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처분이 맨 아래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각을 먼저 하고 처분하면 안 될까요? 라는 이야기거든요. 연상각은 있는 자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있는 자산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부터 먼저 반영해 줘야 돼요? 처분부터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것만 연상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처음에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 반드시 이 두 개는 왔다 갔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처분이 먼저 쓰든 초기상각을 먼저 쓰든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연상각이 맨 마지막에 갈 수밖에 없어요. 12개월이 돼야 되죠.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연상각은 뭐라고요? 처분 후에 남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에 대해서만. 그래서 처분을 한 후에 남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로직이 이 방법이 되는 게 맞아요. 이 위에 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예, 그것도 제 마음대로 못 바꿔드려요. 혼공세무신고 서식 자체가 순서가 이렇게 돼서요. 초기 생각하고, 그 다음 처분을 하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연상각을 해라. 돼 있다고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특이 좀 기억하시면 돼요. 기초 당연한 거죠? 예, 증가 당연한 이야기고, 감소를 어떻게 표시했다? 예, 초기 생각 먼저 하고, 처분하고, 맨 마지막이 연상각이다. 맨 마지막이 연상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말잔액이 거꾸로 나옵니다. 예, 이제 교재 볼게요. 두 번째 해 보면 30% 자산주호 볼게요. 30% 자산주호. 기초장부가액 얼마예요? 56,000원. 앞에 있는 표에서 따왔죠? 앞에 있는 표 보시면 56,000원. 그 위에 있는 표 보시면 56,000원. 30% 자산주 자산 금액이 56,000원. 20% 자산주 세무상 장부가액이 15,360원. 예,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증가죠. 예, 순서대로 쓰시는 거예요. 증가부터 먼저 쓰시는 거예요. 기초에서 증가된 거 30% 자산주 뭐 증가했습니까? 예, 18만 원짜리 자동차 새로 구입했죠. 예, 그래서 증가에다가 18만 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증가한 거 뭐 있어요? 처분 말고 또 증가한 거는 예, 20%짜리에서 에어컨 8,000원 증가했죠. 그래서 20%짜리에다가 에어컨이니까 20%짜리에다가 8,000원 증가를 쓰시면 상각 전 가액 이쪽 합계이죠. 자산의 합계액이 얼마로 나와요? 예, 236,000원, 23,360원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초기 상각을 때려 넣어요. 초기 상각은 올해 구매한 거에 대해다가 상각비를 넣기 때문에 18만원 곱하기 60% 하시면 108000이 나오고요. 8,000원에다가 60% 하면 6848에서 4,8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초기 상각 끝났죠? 초기 상각 한 후에 장부 금액 얼마예요? 128,000원, 18,560원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초기 상각 끝난 후에 뭘 반영해야 돼요? 뭐예요? 그 다음이 처분이에요. 그 다음 처분. 예, 연상각 곧장 때려치면 안 된다고. 왜요? 있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있는 자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팔 거 다 팔고 있는 장부가액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액 보시면 자동차 얼마에 팔았어요?
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한 자동차 한 대가 15만 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한 대가 15만 원인데 자산 하나별로 해서 자동차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남은 걸 뺐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요. 조별로 한다고요. 예, 지금 계산하려면 우리 할 수는 있긴 있어요. 15만 원 중에서 60% 생각하고 하고 나서 금액이 얼마인가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하나, 자산 하나에 대한 장부가액을 계산해서 처분으로 처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동차 폐기한 것도 처분이죠. 예, 그래서 자동차 하나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 지금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자동차 처분하면서 얼마 들어왔어요? 4,000원 들어왔죠. 보험회사에서 3,000원 받고 고철 팔아서 1,000원 받아서 4,000원 들어왔죠. 그게 처분이 액이에요. 그게 처분액인 거죠. 지금 이해되겠어요? 자동차 보험금 3,000원이 아니네. 3만 원이죠. 예, 보험금 3만 원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고철업체로부터 1,000원 받았죠. 예, 그게 지금 3만 1,000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30%짜리 뭐 또 있어요? 처분한 것 중에서. 밥솥 있죠? 밥솥 3,000원. 합쳐서 총 3만 4,000원이 들어온 거죠. 상황 이해되겠어요? 굳이 자동차의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하나하나 계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조별로 본다. 크게 조별로 본다. 30% 조에 뭐뭐 들어가요? 자동차하고 밥솥이죠? 네, 그래서 30%에서 돈 들어온 게 뭐예요? 3만원, 1,000원, 3만원은 보험회사, 그 다음에 1,000원 고철, 그 다음에 밥솥 팔아서 3,000원에서 34,000원이 들어왔죠? 들어온 게 처분이에요. 그래서 34,000원이 처분액에 표시가 되고요. 예, 20% 자산주에 대해서는 뭐예요? 에어컨 한 대를 2,000원에 팔았죠? 예, 2,000원에 판 거 2,000원이 처분액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처분 후에 금액이 94,000원과 16,560원 16560이 남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차 상각이 가는 거예요. 순서 기억해 주세요. 초기 상각 먼저 하고 처분하고 처분 후에 남은 걸로 상각을 하는 거예요. 없는 거 상각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연차 상각 94,000원 곱하기 30%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8200 나와요. 딱 이렇게 계산기 찍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560원에 20% 자산 주니까 20% 계산하시면 3312 나옵니다. 그래서 기말 장부가액이 65800-13248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합계는 144321 금액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서 힘들 건 전혀 없다. 플로우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는 당연하죠. 기초 당연한 거고 증가 한 후에 잔액 그 다음에는 이제 줄어드는 걸 하는데 이니셜 상각 먼저 하고 처분 그리고 연상각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처분한 후에 남은 걸로 연상각 한다. 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감가상각 2 봅니다. 감가상각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 지금 이 홍콩 회계, 홍콩 세무 공부할 때 5개 정도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이라는 벽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걸 굳이 타고 넘어가고 격파할 테니까 여러분 잘 쫓아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2 밸런싱 차지 볼게요. 94년 6월 말 현재 자동차 3대가 있다. 95년 6월 30일에 자동차 한 대를 13만 원에 팔았고 대체 구입 안 했다, 안 샀다. 그 다음에 96년 6월 말에 자동차 한 대를 6만 원에 팔았고 대체 구입하지 않았다. 2대의 자동차는 모두 구입 원가보다 저렴하게 매각했다. 이거 왜냐면요. 여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넘어왔는데 몇 페이지 가냐면요. 아까 했는데 여러분 줄치라고 했는 게 있는데
그 10페이지죠. 밸런싱 차지, 밸런싱 얼라wance에서 보시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 있어요. 별표 친 것 중에서 그러나 자산의 처분가에 취득원가를 한도로 함, 여러분 보이세요? 취득원가를 한도로 함, 예, 줄치라고 했었었죠 아까. 예, 하이라이트 색깔 형광펜으로 칠하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처분가액이 예, 실제로는 내가 샀던 금액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처분가액, 그걸 얼마까지로만 해주겠다? 내가 10만원 주고 샀는데 5년 쓰다가 15만원에 팔 수 있어요. 10만원 주고 샀는데 5년 쓰다가 15만원에 팔 수 있어요. 그쵸? 운이 좋으면. 근데 내가 15만원에 팔았다 하더라도 세법 계산에서는, 세금 계산에서는 얼마로 보겠다? 10만원으로 보겠다. 실제로 내 원가보다 더 비싸게, 취득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고 했을 때 그거 다 이익으로 안 보겠다. 뭐라고? 네가 진짜 땡 잡은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홍콩세법이 마음이 되게 후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취득가액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나는 처분가액을 얼마로 하면 돼요? 취득가액이에요. 예, 되게 후하죠. 예, 논리 안 맞는데 법이 그래요.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취득가액을 한도로 처분가액을 잡아줘요. 취득가액을 한도로 처분가액을 잡아줍니다. 취득가액을 한도로 처분가액을 잡아줘요. 세 번 제가 반복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케이스 2 갈게요. 두 대의 자동차는 모두 구입 원가보다 저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두 대 자동차를 모두 구입 원가보다 저렴하게 팔았다. 그러니까 내 들어온 돈만큼 고스란히 다 빼면 된다라는 거죠. 상황 이해돼요? 10만원짜리를 15만원에 팔았을 때 나는 처분가액을 얼마로 써야 돼요? 10만원으로 쓰면 되죠? 근데 10만원짜리를 지금 팔았는데 8만원에 팔았어. 그럼 나 8만원을 처분했다고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취득원가 확인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들어온 금액만큼을 갖다가 처분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라는 이야기. 예, 여러분이 지금 한국세법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실 텐데 사실은 이게 내용이 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94, 95 기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12만 5천 원이었다. 회계연도는 6월 30일이며 해당 자산은 연간 상각률 30%를 적용받는 자산에 속한다. 30% 자산조라는 거죠. 12만 원 세무신고할 때 볼게요. 12만 원에 대해서 볼게요. 12만 원은 기초장부가액이었죠. 예,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95, 96년. 얼마에 팔아요? 13만 원에 팔죠. 그럼 벌써 지금 자산이 얼마 빵꾸가 나버리죠? 얼마가 나와요? 5천 원이 빵꾸가 났죠. 그래서 5천 원 어떻게 줘야 된다? 아래 보시면 세무상 장부가액이 빵 이하로 감소했으므로 5천 원을 입금 삭립으로 밸런싱 차지해 줘야 된다. 올려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96년, 97년도 갑니다. 예, 밸런싱 차지해 주니까 기말 장부가액 얼마 나왔어요? 빵이죠. 빵이죠. 근데 실제로 자동차가 있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한 대를? 6만 원에 팔아요. 예. 그러면 기초가 빵이고 처분이 6만 원이니까 지금 역시 또 자산이 마이너스 뜨죠. 자산조가. 또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6만 원을 입금사님으로 밸런싱 차지해 주면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개념 설명 드린 거예요. 밸런싱 차지가 뭐예요? 세무상 장부가액이 마이너스가 떴을 때 빵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빵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올려주는 금액이 밸런싱 차지다라는 개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스 3, 케이스 3 가서 밸런싱 얼라wan스 볼게요. 이거 9월 30일이고 회계기간이 9월 30일에 회계기간 끝나는 거고요. 유연회상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96년 5월 15일 사업을 청산하기로 결의하고 청산 기간 중에 보유 중인 유형자산을 전부를 다 팔았다. 청산하니까 다 처분해야 되겠죠. 예, 95, 96년 기말에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13,000원과 21,000원이 있었고 마지막 회계 기간에 유형자산을 2만 원을 지불하고 구매하였으며
유형자산의 처분 금액은 15,000원과 28,000원이다.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느낌 오시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느낌 없는 게 여러분 잘못 아니니까 내용 볼게요. 96년도, 97년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96년, 97년 세무신 거죠. 그 해의 기초는 뭐예요? 95, 96년 말 장부가액이죠. 그래서 20%짜리는 13,000원, 30%짜리는 21,000원이 기초 장부가액이다. 이거 빈칸 쳐놓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줄은 쳐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이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증가, 감소인데 초기상각, 처분, 연상각, 기말. 예, 초기상각, 처분, 연상각. 예, 이거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예, 취득이죠. 96년도에 청산하는 중간에 뭐 필요했나 봐요. 컴퓨터가 필요한지 뭐든지 날아가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얼마를 샀어요? 예, 마지막 회계안에 20%짜리 주에서 20만 원을 지불하고 구매를 했죠. 2만 원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2만 원? 2만 원을 지불하고 구매했다. 2만 원 들어갔고요. 상각전 금액이 얼마? 33,000원. 30% 한도는 그대로 21,000원 됐고요. 어쨌든 간에 올해 샀으니까 60%는 이니셜 얼라운스 해줘야 되겠죠. 12,000원 초기 상각을 때려줘요. 그럼 초기 상각 후 금액이 얼마나 남습니까? 21,000원, 21,000원 같은 금액이 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해야 되죠. 순서가 초기 상각, 처분, 연상각이에요. 초기 상각, 처분, 연상각. 이제 처분합니다. 처분 얼마 했어요? 15,000원과 28,000원이에요. 15,000원 하니까 예 6,000원 남죠? 15,000원 빼니까 6,000원 남죠? 제목이 뭔지 볼 필요 없어요. 일단 6,000원 남죠? 그 다음에 21,000원짜리에서 28,000원에 팔았죠. 30%짜리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7,000원 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회계 기간이 96년도, 97년도 마지막 회계 기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10,000원짜리 자산이 있어요. 사서 5년짜리 한국 이야기 할게요. 5년 10,000원짜리를 5년인데 1년 상각하고 매각을 하는 경우 하면 상각 장부가액이 얼마나 나와요? 10,000원짜리를 5년 상각하는데 이제 막 상각했어요. 1년 상각하고 판다고 볼게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8,000원이죠. 장부가액이. 네, 이 8,000원짜리를 만약에 5,000원에 중고자산으로 이제 청산하니까 매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고개 들어봐봐요. 10,000원짜리 자산을 1년 상각하고 5,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손익계산서 어떻게 잡혀요? 2,000원 상각비고 3,000원 처분 손익이죠. 처분 손실이죠. 상황 이해돼요? 10,000원짜리 비품을 5년짜리 상각기간 해서 첫 해 1년 상각하고 팔았어요. 매각했어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감가상각비 2,000원이고 처분 손실이 3,000원에 계산될 거예요. 5,000원에 팔았으니까. 어쨌든 세무상 촌손실 금액이 얼마예요? 5,000원이죠. 그게 2,000원 상각비 3,000원 처분 손실로 나눠지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마지막 해는 어쨌든 10,000원과 5,000원과의 차이긴 5,000원이 다 비용을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해는 솔직히 말하면 상각비하고 처분손익 구분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각을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세무상으로는. 상황 이해되시겠죠? 10,000원짜리를 1년 상각하면 8,000원이 돼요. 5년짜리이기 때문에 5년짜리인데 1년만 쓰면 8,000원. 그걸 5,000원에 팔면은 처분 손실이 3,000원이 떠요. 그럼 올해 손익계산서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비 2,000원, 처분 손실 3,000원 해서 총 비용이 5,000원이에요. 근데 감가상각을 안 하고 곧장 폐기로 처분했다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처분 손실 5,000원이 떠요. 그렇죠? 그럼 굳이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홍콩세법에 보시면 저 아래 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산기간의 사업연도에는 연차상각을 적용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구질구질하게 뭐하러 상각하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떨어버려. 처분손익 5,000원으로 잡으란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시겠습니까? 세법 규정이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라. 그냥 있던 거 다 연차상각하지 말고 처분한 후에 금액을 다 비용 떨어버리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청산 기간에는 굳이 상각비 계산하고 2,000원 하고 3,000원 처분 하실 필요 없고 다 5,000원 그냥 비용 떨어버리세요. 손실로. 동의할 수 있겠죠? 세무상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표가 연차 상각표가 없는 거예요. 칸이 없어요. 뭐라고? 예,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20% 자산조는 6,000원 남고요. 30%는 자산조에서는 마이너스 7,000원이야. 그래서 어떻게? 6,000원은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산이 다 팔아서 없어졌으니까. 예. 6,000원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얼라우언스로 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000원은 지금 자산조가 마이너스가 떠버렸죠? 이건 차지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7,000원에 대해서는 차지해서 빵을 만들어줘야 되고, 6,000원에 대해서는 얼라우언스로 빵을 떨어줘야 됩니다. 예. 상황 이해되시겠죠? 예. 그냥 특별한 내용 없어요. 지금 케이스 2하고 케이스 3 통해서 뭐 설명드렸냐면, 예. 사건이 종료됐어. 근데 자산 금액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빵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케이스 2는 어떤 경우예요?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회사가 계속 사업을 하는 와중에 있어서도 예, 장부가액이 빵 이하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예, 지금 케이스 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케이스 3는 여러분 이야기 더 쉬울 거예요. 회사 문 닫았는데 자산이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사 문 닫았는데 자산이 마이너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케이스 2는 뭐예요? 매 사업률도 계산하는데 자산이 마이너스가 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차지해서 빵은 만들어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4 갑니다. 청산 완료 후 조정. 청산이 끝났는데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 회사는 95년 2월 15일 청산 완료했다. 내용 볼게요. 93년, 94년 기말 세무상 잔고가액 21,000원, 취득가액인 75,000원 유형자산을 8만원에 매각했다.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취득가액이 얼마짜리예요? 75,000원을 얼마에 팔아요? 8만원에 팔았으면 예, 8만원으로 처분으로 쓰셔야 돼요? 아니면 75,000원 쓰셔야 돼요? 75,000원 쓰셔야 된다. 많이 똑똑해졌어요. 다 제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내용 봅니다. 20% 자산조. 지금 우리는 30% 자산조가 지금 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20% 자산조 다른 이야기죠. 예, 9394 기말 세무상 장부가액 6,400원, 취득가액 2만원 유형자산을 매각하지 못하고 청산보고서에 장존가액으로 신고했음. 예, 유형자산을 매각하지 못하고 못 팔린 거죠. 예, 문 닫느라고 세무서에 뭐라고? 그래서 그의 세무서에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뭘로 신고했는데 잔존가액으로 신고했더니 세무서에서는 아니다. 공정가액으로 하는 게 맞아. 그래서 공정가액으로 얼마로 평가했다? 7,200원으로 산정해서 직권으로 조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94, 95 세무신고 한 거 볼게요. 예. 20% 자산조 순서가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가까운 걸 먼저 써놨어요. 20% 자산조의 기초 금액 얼마? 6,400원이죠. 예. 근데 이걸 처분을 했는데 우리는 잔존가액으로 6,400원 했더니 세무서에서 뭐라고요? 아니야. 예, 공정가액 시가평가해서 얼마로? 7,200원 하니까 네. 여러분 실제로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못 팔았대잖아. 20%짜리. 못 팔았다는 거죠. 세무서에서 얼마에 판 걸로 간주한 것 뿐이에요. 7,200원에 판 걸로 간주하니까 판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얼마 나왔어요? 800원이 나온 거예요. 800원 나왔으면 이거 800원 마이너스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그 해. 업 해야 돼요? 다운 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업 해줘야 되죠? 그래서 차지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800원을 밸런싱 차지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이해되시겠어요? 그다음 30% 자산조 볼게요. 21,000원짜리인 거를 얼마에 팔아요? 장물가에 8만원에 팔았는데 8만원으로 처분으로 써요? 아니면 75,000원 써요? 75,000원으로 쓴다. 예. 그러면 마이너스가 얼마 떠요? 54,000원이 뜹니다. 예. 회사 문 닫았는데 청산했는데 54,000원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도 역시 빵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밸런싱 차지로 예, 54,000원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래 별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 자산주의 유형에서 매각되면 8만 원이 맞긴 맞아. 그런데 뭐라고요? 한도를 취득가액 한도로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취득가액 한도로만 한다. 그래서 7만 5천 원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해에 매각하지 못했던 20% 자산주의 자산을 얼마에 매각했다? 5천 원에 매각했다. 그러면 세무신고를 어떻게 다시 해야 되죠? 지금 우리 1년 이내 기간이죠? 1년 안 지났죠? 1년 이내 기간이니까 다시 신고할 수 있어요. 수정 신고합니다. 어쩔 수 못해요. 기초장부가액이 얼마였어요? 6,400원. 실제 처분은 얼마였다? 5,000원. 그러니까 1,400원이 남아오는 게 맞죠? 1,400원으로 끝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이 1,400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1,400원이 남아 있으면 돼요? 이제 없애야 돼요. 예? 1,400원이 남아 있었으면 아래 있는 아래 800, 2,200 지워버려요. 보지 마라. 1,400원이 끝났으면 1,400원 청산해서 회사 끝났잖아. 그럼 1,400원 남겨놔야 돼?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떨어버려야 돼요? 떨어야 되죠. 빵으로 남아야 되죠. 그러니까 차지해줘야 돼요? 얼라운스 해줘야 돼요? 얼라운스죠. 빼줘야 되죠. 예,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전년도에 우린 뭐 해줬어? 800원 차지까지 줬죠. 그럼 이제 합쳐서 얼마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떨어줘야 돼요. 2,200원을 마이너스로 떨어주면 세무신고가 끝납니다. 마이너스 2,200원 하니까 세금을 돌려받겠죠. 이번에 비용을 더 잡아주는 거니까 세금 과거에 더 많이 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청산한 이후에 실제 매각했을 때 1년 이내에 처분했었더라면 과거에 했던 거 수정신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800원을 전년도에 업시켜줬잖아. 근데 업시켜줄 게 아니었죠. 오히려 1,400을 뺐어야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1,400 빼는 건 당연한 거고 과거에 업시킨 것 같이 또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2,200만큼을 얼라우언스로 빼주는 게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감가상각 케이스 5 볼게요. 예, 이제 멀지 않았어요. 마지막 케이스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예, 오늘 밤 안 새. 예, 이걸로 끝낼 테니까 여러분 얼굴 푸시고 노여움을 거두세요. 예, 케이스 5 보면 중고자산 취득. 예, 6월 30일 30% 자산주의 잔액이 36,000원이며 그러니까 95년도 6월 30일 후에 장부가액이 36,000원이죠. 세무상 장부가액이 36,000원이고 95년도 7월 1일부터 96년도 6월 30일 1회계년도 기간에 취득가액이 13만 8천원인 업무용 차량을 얼마에 매각했어요? 예,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에 팔았다고 해야 돼요? 13만 8천원에 팔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다시 뭔가를 구매했어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93년 7월에 32만 원을 지불하고 구매한 자동차를 95년도에 업무용으로 전환했다. 사장이 쓰던 건가 봐요? 상관없어요. 밖에서 사든지 사장이 쓰는 걸 회사로 갖고 오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회사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2년도 6월 말일까지다. 표 보면 지금 30% 자산조 이야기 하는 거죠. 36,000원이 그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자산조 전체에 대한 거죠. 예, 그래서 얼마에 여러분 순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여기 앞에 기초금액 있죠. 그 다음에 뭐 써야 돼요? 취득 써야 되죠. 예, 취득인데 그럼 취득 보면 취득한 게 뭐가 있어요? 중고자산 사왔죠. 남이 쓰던 거, 사장이 쓰던 건지 누가 사왔죠. 그럼 그거를 얼마에 볼 거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얼마 주고 사왔단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얼마 주고 사왔단 말이 없어도 자산가액으로 잡아주는 거고요. 100만 원 주고 사왔다 하더라도 그 비용 그거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인정할 수 있겠죠. 회계상으로는 실제로 계약한 금액들을 할 텐데, 세무상으로는 뭐라고요? 공식에 따른 금액을 중고자산일 때는 공식에 따른 금액만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박스에 가서 보시면, 예, 중고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걸 얼마짜리로 볼 거냐?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32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중고자산 할 때 여기 막 집었구나. 중고자산을 샀을 때 첫 번째 산 사람 거에 이니셜 얼라운스 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때는 인정했겠지. 그 사람 계산할 때인데 내 중고자산 평가할 때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이니셜 얼라운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애뉴얼 얼라운스 연도별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럼 몇 년 거를 할 거냐 다시 볼게요. 언제 샀어요? 32만 원 주고 7월에 샀죠. 93년 7월에 샀고 언제 업무 전환했어요? 95년 9월이니까 94년 7월 95년 7월에서 2년은 넘었죠. 9월이니까 2년 2개월 정도 됐죠. 근데 2개월은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상각이 돼서 1년치 다 돼야 한다는 거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2년치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표를 보시면 2년치만 생각을 했어요. 32만원 곱하기 30%, 30%짜리니까 96,000원 나오겠죠? 그럼 32만원 해서 96,000원 빼고 남은 금액에다 다시 또 30% 곱하면 67,2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156,800원. 이 금액 156,800원이 중고자산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세무상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금액 위로 첫 번째 박스 올라가시면 156,800원이 취득가액으로 써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초 썼고 취득 썼으니까 삼각전 가액 192,800원 차변 합계가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중고자산 살 때 이니셜 얼라운스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나 살 때 거 안 해준다. 다시 한번 규정 가서 볼까요? 앞에 11페이지 가서 보시면 중고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 홍콩 세법 특성상 초기 상각으로 천년도의 거액을 계상해 주므로 사용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중고자산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두 번째 초기 상각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중고 샀을 때는 초기 상각 먹을 수 있다 못한다. 신빙에 대해서만 초기 상각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다시 돌아올게요. 중고자산에 대해서 초기 상각 있다 없다? 없다. 빵이죠. 그래서 192,800원이 여기까지 초기 상각한 금액이죠. 그럼 이제 뭐해? 처분 반영해야 되죠. 처분하고 남은 것만 연차 상각 들어가니까 처분 반영 먼저 해야 된다. 처분 얼마? 얼마에 팔아요? 14만원에 팔았죠? 14만원 쓰면 된다 안 된다? 돈 들어온 14만원 쓰면 된다 안 된다? 뭘로 한두로 쓴다? 원가 138,000원을 처분한 금액으로 써주면 연차 상각 직전의 금액이 54,800원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30% 곱했을 때 16,440원 애뉴얼 얼라운스 금액이 나와서요. 기말 장부 금액은 38,360원이 돼요. 그래서 박스 밑에 정리한 거 보시면 중고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 계산 시 초기 상각으로 천년도의 거액을 계산하므로 중고자산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두 번은 안 해준다. 중고 샀을 때 이니셜 얼라운스 된다 안 된다? 중고 샀을 때는 이니셜 얼라운스 못 받아 먹는다. 그 다음에 중고를 샀을 때는 내가 지불한 금액이 중고자산의 세무상 금액이 아니고 뭐라고요? 최초 샀던 금액에다가 연상각만 반영한 금액이 내 세무상 취득금액이 된다. 그래서 중고를 샀을 때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료 요청해야 돼요. 너 이거 언제 샀어? 네가 산 금액이 얼마야? 물어봐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홍콩 세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감가상각이 한국하고 좀 다르죠. 한국에서는 개별 자산에서 일대일 상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별 상각 인정 안 돼. 회계는 되는데 세무는 안 되는데요. 지금 홍콩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별 상각이 원칙이다. 정리할게요. 조별 상각 하는 건 문제 없고요. 여기 다시 한번 T 계정 볼게. T 이것만 정리하고 마칠게. 기초 연초 금액, 취득한 금액, 증가한 금액 쓰고요. 합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초기 상각 때리고 그 다음에 처분에서 주의해야 될 거 뭐 있었어요? 취득금액을 한도로 쓴다. 그리고 나서 연차상각 들어가는데 연차상각은 뭐예요? 처분한 후에 걸로 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없는 걸 연말에 상각할 수는 없잖아. 처분 반영한 후에 거를 쓴다. 연상각. 그 다음에 남는 건 당연히 기말 전액이 되겠다. 그래서
연도별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떴다. 삼각조회에 잔액이 마이너스 떴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빵으로 만들어야 되죠? 빵으로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밸런싱 차지. 그 다음에 총산 다 끝났는데 해당 자산이 마이너스가 있더라. 아니 플러스가 있다. 그럼 남으면 안 되죠. 빵으로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가 있는 건 어떻게? 밸런싱 얼라운스로 떨어져야 되고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는 차지해서 빵으로 맞춰줘야 된다. 그게 전부예요. 예. 감가상각, 홍콩의 감가상각 약간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예, 혼자 공부하라면 영어로 된 거를 보고 공부하라면 여러분이 속이 타겠지만 예, 이렇게 한글로 된 거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학생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 감가상각 좀 힘든 내용 오늘 마쳤고요. 복습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걸로 믿습니다. 감가상각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